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계속 산선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도산하고도. 근데 언제 이렇게 결별이 되신 거예요? 83년도 9월 달에 결별을 했는데요. 우리가 82년도 9월 27일 날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노동자들이 다 기숙사 사람들이에요. 네.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이. 그리고 그 원풍 산업선교는 내 집과 같은 집이었고, 그렇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팔 때부터 임명진 목사가 그랬죠. 여기는 너희들의 집이고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그런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저임금에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 헌금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그 입구에 뭐 노동자들의 뭐 어쩌고저쩌고 쓴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동판으로 새겨져 있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집 같았어요. 그럼 그게 진짜 그러면 원풍 노동자들의 집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거기가?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집. 원풍만 있는 게 아니라 원풍뿐이 아니라? 롯데, 어. 대일 롯데 뭐 남영 네. 이제 여러 그 영등포 지역의 그치. 노동자들이 산선이 있었으니까요. 연관 짓고 있는 곳은 다 예, 포함해서 예. 근데 다수가 원풍 노동자들이었으니까요. 예. 그 산업선교의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 다수가 원풍 노동자들이었고, 산업선교의 어떤 행사는 원풍 노동자들이 다 그 인원을 채우고 네. 이랬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원풍 노조하고 산업선교는 서로 그러니까 윈윈하는 관계다, 네.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내 집같이 이렇게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산업선교 활동을 정말 그 아주 헌신적으로 좀 네. 다 했죠. 물론 배운 거가 있고 이러니까 한 거긴 한데, 산업선교 활동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뭐 소모임도 신입생들 들어오면 소모임 만들어서 산업선교 활동을 하게 하고, 이제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기 그렇고, 때문에. 82년도 9.17 사건이 나고 우리가 다 기숙사생들이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농성장에 있을 때 여기서 끌려 나가면 산업선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제 그 현장에서 간부들이. 예,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하냐 이러니까, 그 산업선교를 가면 도산 세력이 도산을 가면 막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뭐 대림동 성당, 세문안교회, 명동 성당 이렇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픈 이 동료들을 돌보다가 그 친구들을 병원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끌려 나왔는데 보니까 끌려 나온 사람들이 한 30여 명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려니까 못하게 경찰들이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그 정문 안에는 구사대가 있고 정문 밖에는 경찰들이 진을 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밀어내니까 안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림성당이나 어디 성당을 가라고 했다 해서 대방성당을 30명을 데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대방성당 갔더니 그냥 무조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보좌 신부가 나오시더니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좀 여기 앉아 계십시오 하더니 좀 있다가 도요한 신부라고 노동 그 카톨릭 JOC의 그 지도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름만 들었지 그 신부를 처음 만났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도요한 신부시면은 우리 편이겠구나. 굉장히 좋아했죠. 네. 와, 우분이 왔구나 하고. 근데 이 신부님이 처음 오시더니 노동 문제가 성당에 오면 해결됩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기려고 했죠. 이제 신부님한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저 해산 낼 때까지만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사정을 했어요. 그게 아마 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녁 9시 좀 못 돼서 밀려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목위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형사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형사 데려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에서 안 나가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밖에 경찰들이 와 있으니까 끌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미 그 안에는 동지들이 저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끌려서 경찰서 가면 뭐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그냥 그 앞에 가서 싸우자.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우리 발로 나가겠다. 그때 그 정문 앞에 오니까 그
경찰들이 쭉 있는데 그때 사모기현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하느님의 최후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당신들이 뭐라고 할지 제가 하는 최후 심판에는 우리 같은 사람 성당에서 내몰면 안 됩니다. 좀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문 앞으로 와서 다시 이제 현장을 담을 넘어서 들어갔었는데 그 이튿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담을 넘어서 또 농성장에 좀 합류를 네. 했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산업선교를 그래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성당으로 갔다 세문학교로 갔다 이렇게 막 각각 흩어져서 홀려 나와서는 그러니까 산업선교를 보호하려고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또 네. 우리는 또 산업선교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딴에는 또 우리 편이니까 보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서 기숙사생들이니까 합숙을 했어요. 3개월을 했어요. 네. 12월 달부터 1월 3개월을 했는데 12월 달에 네. 임명진 목사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여기서 더 이상 밥은 우리가 해 먹었어요. 아니 산업선교 가지도 않았다면서 왜 뭐 입으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뭐 밀려가니까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간 거죠? 기숙사생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끌려 나와서 신발도 없이 끌려 나와서 뭐 갈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 집은 또 다 시골이고. 예, 시골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또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직 간부들을 모두 수배령을 내렸어요. 제가 근데 좀 아까부터 질문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상집 간부라는 게 뭐예요? 상집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노동조합에 이렇게 조직도에 보면 네. 교육부장, 뭐 조사 통계부, 조직부, 네. 또 회계, 네. 아니 회계는 거기 안 들어가나? 쟁의부 이렇게 부가 있어요. 네. 그 부 아래 이제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장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집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법인 같은 게 이사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진인 거죠.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업을 결정하는 건 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나가는 거죠. 그분들을 상집 간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상무집행위원이라고 해요. 상무집행. 예, 예. 상무집행이네요. 난 예, 상집하니까. 상무집행. 근데 책에도 상집이라고 나오길래 상집이 뭐야 도대체? 예, 헷갈렸어요. 상무집행위원회. 죄송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민희 씨가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몇 명쯤 있었는데요? 동묘방식. 아니, 그때 이제 그 상직가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요. 네. 글쎄 마지막에는 뭐 한 50명 정도 50명. 있었나? 예. 뭐 그 와중에 그러니까 12월 달까 1월 달까지 갔을 때는 이미 그 간부들도 다 구속이 됐고 또 이 전체 기관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전국 행정기관이 동원이 됐어요. 뭐 운명도 뭐 시군구 뭐 할 것 없어요. 그냥 완전히 정부 행정력이 다 동원이 돼서 그 행정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면장이 그 제주도 사람 있으면 면장이 그 부모를 데리고 네. 산업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딸 그래서 데려가라고? 딸 데려가라고. 그래서 강제 사표를 쓰게 하고 네. 부모가 사표 쓰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걸 말을 안 들으면 뭐 그 가족한테 맡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우리 그 이영섭 씨라고 부부가 같이 한 부서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부부가 같이 그 당시 되게 드문 사례인데 하여튼 이제 두 부부가 같이 다녔는데 이 부부가 이제 요구하는 게 각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 동장 이런 사람들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안 쓰니까 각서를 쓰고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눴어요. A급하고 B급은 무조건 강제 사직이에요. 네. 이 행정력이 떨어진 게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근데 C급, D급은 강제 그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각서를 쓰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CD는 조금 그래도 성분이 약하신 분들인가 보네요. 예, 그런 네. 거죠. 근데 부부가 아마 네. CD로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각서를 쓰고 출근을 하라고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 형님이 오비맥주에 다녔어요. 네. 그 형님한테 가서 당신 동생이 빨갱인데 이거를 각서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지 않으면 당신을 해고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아. 경찰이 찾아가서. 거의 연좌자네요. 예, 그러니까 이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너무 이 폭력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생한테 와서 너 때문에 내가 해고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각서를 써라.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 네. 동생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형제들이 매일 싸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네 가족과 이 집 가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 나중에는 이 형님이 서울에 그 오비맥주에 다녔었는데 네. 천안 쪽 공장으로 이제 그 발령이 돼 버려요.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 형제간의 의의가 완전히 갈라져요. 아. 근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제들이 싸우니까 니네가 사표를 쓰든지 각서 쓰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또 그 같이 사는 그 자식에 대해서 계속 또 네.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였던 이 친구는 더 이제 심하게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부는 서울 태생에다가 그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빨갱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상종을 하질 않고 뭐 깡패도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아프게 살아온 분. 근데 또 부부가 해고자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이분들은 안 들어간 거예요? 안 예, 쓰고? 예. 그럼 성분이 CD가 아니네요. AB네요. 거의 이분들은. 그 이분들의 얘기가 네. 이 이제 여성분은 뭐 당연히 네. 거부해야 된다고 했고 그 남성 동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그 여성 동지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아. 생활은 너무 지금 급박해서 그 고백을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 증언 녹음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구사대 앞잡이에 섰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출근하겠다고 하려고 했었대요. 아. 근데 그 집 앞에 가서 배를 누르려고 딱 보는데 배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이 같이 그 생사고락을 했던 이 여성 동지들의 얼굴이 막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왔다고. 근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뭐 부부가 다 같이 해보자고 블랭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다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뭐 활동을 많이 했건 안 했건 간에 상관없이 다 이 기간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결혼한 집에까지 가서 저 사람이 감시를 하느냐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한테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저 빨갱이였다.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 이혼을 당하기도 해요.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빨갱이라고 하니까 다 20대였으니까 예, 그때. 저 며느리를 들여와야 되냐 하고서는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될 사람이 예, 시부모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 블랙트에 의한 감시가 굉장히 심하게 파탄을 시킨 그 관계를 거예요. 다 갈아놨네요. 예. 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녔던 그 형제는 3년 전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날 그때 마지막으로 가서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금 와서 화해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얼마 전에? 예, 예. 82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이 폭력이 국가 폭력인데 이 네. 폭력이 어디서 온 줄은 모르고 그냥 내부에서 그걸 갖고 서로 갈라지고 아프게 상처를 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국가 폭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폭무방 해결돼야 그 노동자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 바로 이 시기죠. 이때 그렇죠. 예. 산선은 배제한 거네요. 나가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 1년 만에 제일 어려울 때. 예, 저희가 간부들이 전체 수배당했다가 구속되고 집행부가 8명이 감옥에서 10개월 살다 나왔는데 8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9월 달이면 저희가 그 쫓겨난 지 1년이라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노동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산업선교가 그때 존폐 위기에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장로회 예장에서 산업선교 산업전도회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그 얘기가 82년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그때 이 존폐 위기에 있는데 원풍이 니네 일만 하냐. 그러니까 그 합숙을 나온 거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82년도 12월
또 12월 달에 임명진 목사가 니네 나가라. 여기서 해산해라 합숙을.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9월 달이 된 거죠. 그래서 간부들이 나오고 우리 1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는데 존폐 문제가 있는데 니네 이 일만 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임명진 목사가. 그래서 이제 그 회의장에 갔어요. 네. 갔더니 뭐 너 황성금 나와 잡아 끌고 나가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더라고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아, 그때도 황 회장님은 거의 A급이었나 보죠? 그렇죠. 네. 그 산선 A급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있으니까 황성금도 나와 그러고 뭐 안 나가니까 당신이 와서 팔을 잡아 끌고서는 바깥으로. 아, 임명진 목사 직접이요? 예, 직접이요. 발을 끌고 가고 막 몇 사람을 잡아 끌어다가 바깥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냥 그래 산업승계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노발대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니, 위기에 있으면 이렇게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산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네요, 뭐. 예, 거기서 뭐 네. 나가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이 진심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연석 회의를 제안을 했어요. 산업선교 실무자들한테. 네. 그랬더니 그 연석 회의에 이제 우리 그 노동자 간부들도 갔고 또 거기에서 임명진, 이근복 목사, 손은하 전도사. 아, 그때 이근복 목사도 있었어요? 그럼요. 다 예, 있었고? 이근복 전도사, 임구복 목사, 손은하 전도사, 그리고 신철영, 송진석. 이 조화수 목사님 없을 때요, 그때? 조화수 목사님은 저 인천 산선이니까. 아, 인천에 나서니까. 영도 예. 보고, 지금은. 예. 그래서 임명진 이렇게 다 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나가라. 여기 산업선교를 쓰려면은 그러려면 임대료를 내고 써라. 그러니까 한 건물에 두 조직이 있을 수 없으니까 원풍은 나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송진섭이나 신철영이 같은 경우에 그 나가라는 말에 우리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근복 목사는요? 이근복 목사는 그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무 소리를 좀 안 했죠. 이근복 목사하고 손은하 전도사는 아마 발언권이 없어서 안 했을 거예요. 지금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산업선교의 입장이 분명히 원풍을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나가자. 그래서 결별을 이제 선언하고 그 1주년 행사를 사실 산업선교에서 해야 되는데 그 거긴 줄 알고 왔던 조합원들이 사실은 거기서 못하고 그 방용소 그 지부장님 집에서 했어요. 이렇게 모임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나왔는데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나가라고 하냐. 맨날 니네 원풍 집이라고 했고 원풍이 노조가 깨지면 그러니까 노조가 깨질 줄은 다 알았으니까 시기적으로 깨지면 산업선교도 깨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니네가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뭐 거기 타자기도 하나 못 쓰게 했고 등사기도 새로 샀었어요. 근데 등사기도 못 쓰게 했고 물은 한 마리 못 쓰게? 아무것도 못 쓰게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우리 여기 있는 친구하고 그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감시가 엄청 심할 때라서 그냥 그 뱃속에다가 넣어갖고 그 주변에 인쇄소에 가서 몰래 이렇게 인쇄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좀 제일 그 이렇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되게 제가 강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던 같은 노동자들 있잖아요.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 친구들이에게는 뭐 배신을 했다 원풍이 배신을 했다 뭐 어떻게 노동 배신을 할 수 있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원풍이 뭘 배신을 해요? 누구를 배신해요? 산업선교를 배신했다. 원풍이 산업을 배신했다고요? 예, 하물면은 뭐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배신을 했는데 사건이 있을 거예요. 뭘 배신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뭐 빼돌렸다는 거예요. 뒤에서 뭐 해코지했다는 거예요. 뭘 배신했다는 거예요? 산선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래 나갈게 한 게 배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된 건데 원래 나가지 않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뭐 연석회의에서 다 감정이 사라진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싸워서 그 진위를 가려야 된다 이랬을 때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전두환이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동반자 관계에 있던 산선하고 싸워서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냥 정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2010년도에 산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를 이제 토론을 했을 때 2010년이요? 예, 2010년에 이걸 토론을 했을 때 그래 이거는 기독교 운동에 노동운동에 변화가 왔다. 그래서 그 변화가 온 거에서 산업선교가 교회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동반자 관계 10년의 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2005년도에 우연치 않게 이종구 선생님이 그 이름으로 낸 책에 1960년대와 70년대의 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과 뭐 이제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소제목으로 1970년대 산업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권진관 교수가 그 논문을 썼던데 거기에 보니까 산업선교 2세대에 대한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원풍하고 왜 결별했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임명진 목사한테요? 아니 그 이제 송진섭이 송진섭이한테 그걸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원풍부학 노동자들이 공장으로부터 쫓겨나서 그 영등포 산선의 피신해서 아지트로 생각하고 아지트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그 거기에 이제 그 뭐 문제를 느꼈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아 근데 아지트로 여기면 안 돼요? 뭐 아지트로 여기도 내 집이면은 아지트인 거지 뭐 아지트가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지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숙식한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1월 달에 정리를 한 거고 9월 달에 가서 네. 그 산업선교 실무자들하고 연석회의에서 나가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산선이 노동자들을 나가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예, 오히려 그런 거라는 내쫓은 게 아니고 예. 스스로 하도 우리한테 달라붙고 자립하지 않고 기생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잘 서야 돼. 건강하게 자립해. 그렇게 해서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게. 그 거기에 이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이미 그래 기독교 운동 거기가 한계였어.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2005년도면은 상당히 시간이 82년도부터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적 민주주의도 보장된 상태고 노무현 정부 아니에요 그때 또?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10몇 년 전, 아니 그러니까 20몇 년 전의 일을 되돌아봤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노동자 우리를 그 비하하는 이렇게 그 논문에 써 있는 거예요. 2005년이면은 진실화해위 출범할 때네요. 딱 그때 출범할 때니까 과거사 할 때고. 그렇죠. 과거사 할 때 예, 예. 맞춰가지고 원풍 노조 문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선 나왔고 그렇게 예, 하다 예. 보니까 자기들의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딱 보니까.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저는 적어도 산업선교가 노동자를 위한 기독교적인 그런 걸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 여전히 노동자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깔려 있는 거라구나. 그러면서 노동자를 위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세상에 내놓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2010년도에 산업선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민주화 성지로 거기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2005년도면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입장에서라도. 그래서 너무 이거에 화가 나서 이거를 참 너무 화가 나서 있었는데 2009년도에 좀 위로가 된 게 그 장숙향이라고 하는 그 성대 그 박사 논문인지 여기에 그 사람이 책도 냈던데 이 사람이 논문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 원풍하고 왜 결별을 했냐
영등포 산업선교의 그 못자리였던 원풍 노동자들을 왜 몰아냈는가에 대해서 그 이제 마지막 투쟁을 하던 더군다나 마지막 투쟁을 하던 노동자들을 왜 몰아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은 전두환 군부를 등에 업고 노동운동을 말살하겠다는 기독교 교단의 자체 탄압에 무너지면서 노동운동에 막을 내렸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을 했다. 노동자들을 손을 놓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됐어요. 근데 1월 달에 그 돌아가신 조지성 목사님을 저희가 2010년도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조지성 목사님께 그 영등포 산업선교가 노동자 우리 원풍 노동자들의 기여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탓이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지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내가 교회를 만든 것이 잘못했다. 근데 그걸 왜냐하면 교회를 만든 거는 박정희의 탄압보다 그 교회의 탄압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 노동교회를 만들어서 그 바람막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노동자들을 내모는 그 교회를 지키려고 노동자를 내모는 꼴이 됐다. 그래서 내 잘못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선교를 정말 그 좋은 건물을 줘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이 콘크리트의 이 견고한 벽 속에 산업선교가 갇혀버렸다. 그래서 원풍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이런 노동자를 내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위로를 했었는데 이제 2005년에 이 논문을 보고 또 이제 또 화가 났었죠. 지금은 영등포 산업선교에 잘 건물 지어놨어요? 아 지금 그 건물 그대로죠. 그러다가 그 한 2년 전에 그 조지성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갔었는데 조 목사님이 이 그 장숙향 씨의 논문을 책으로 나온 거를 그거를 그러니까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썼어. 이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썼어. 그러니까 이 책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굉장히 좀 그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위로가 좀 됐죠. 이 장숙향이라는 분도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이상한 거는 먼저 제가 본 거는 이 두 가지인데 분명히 영등포 산업선교 역사 속에는 원풍 노동조합을 내보낸 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예. 논문을 쓰면서 박사 논문이었어요? 예, 박사 논문. 박사 논문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